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도너리 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상담 받을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들도 함께 써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것들 문의 주셔도 좋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 세 가지 키워드 마리화나, 그 다음에 전쟁, 그리고 건자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그 시장에서 기존에 우리가 좀 강했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알고 있던 그런 테마들의 흐름이 조금 주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2차 전지라든지 뭐 건자재 관련 섹터들 위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에서 오늘 수급이 조금 괜찮게 들어오는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적인 측면은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제약바이오들이 오늘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면서 시세가 괜찮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였어요. 상승 상위 종목들 한 30개를 놓고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들의 비중이 꽤나 괜찮게 차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4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었고,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들, 그러니까 대마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이 하나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우리바이오라는 종목 역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뭐 관리 종목이라서 언급은 따로 안 드릴 텐데 또 상한가 종목 3개나 지금 이 마리화나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시세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사실 그 3월달 들어가지고 이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마리화나 ETF가 상승세를 좀 강하게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이제 좀 시세를 요번에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사가 이제 하나 있었어요. 이제 한국 정부 대규모 이제 대마 재배 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렸는데, 화일약품이 가장 먼저 일단 상한가를 들어가서 대장주죠.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49%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요. 이 카나비스가 뭐 마리화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트와의 의료용 대마 활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밀폐형 식물 공장이라고 하죠. 스마트팜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재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식물을 갖다가 빠르게 육성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2024년까지 목표로 해서 고순도 원료 의약품 성분을 추출하는, 그리고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지금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책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결국 미국에서는 이제 한 6개 주가 이제 합법인 그런 상황입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조성이 되어 있고, 이게 2025년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대략 한 13조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나라 뭐 바이오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 이 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대감의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렇단 말은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이슈에 의한 테마에 의한 그런 접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 마리화나 관련된 이슈는 지금 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앞서서 계속 많이 움직였던 그런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새로운 식상하지 않은 뭐 그런 재료는 아니긴 하나 오늘 세 종목이나 급등이 나왔고 또 뭐 아이큐어 같은 경우도 관련 기사가 또 붙으면서 시세 관찰에 또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전부 다 체크는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대장, 부대장 정도만 보면 되는 부분이고 후발로 나중에 뭐 올라올 종목들을 지금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1등주, 2등주 관련주들 몇 개만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었어요. 그것도 상한가 3개나 들어간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4월 달에 그동안에 이제 전쟁 관련된 테마들만 계속 이렇게 울고 먹다가 이제 정부 대선 끝나고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 이슈 나오면서 그런 쪽으로 또 계속 움직여줬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새로운 테마가 나오게 되면 수급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뭐 요 관련주들 뭐 화일약품이랑 우리바이오가 상한가 가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왔다. 특히 바이오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4월 달부터는 어쩌면 아직은 뭐 저도 오늘 거래량 한 번 들어온 거고 시세가 한 번씩 나온 거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추세를 상승으로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주, 화일약품, 우리바이오 뭐 요 정도 두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테마가 좀 커지면서 4월 달에 우리에게 또 큰 수익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변할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인데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한 두어 달, 거의 석 달 가까이 지금 뭐 움직였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뭐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한동안 계속 움직였었고 또 지금 보면 이 에너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도 좀 계속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금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일단 대장주로 움직였었으니까 요번에 파동적인 측면에서는 저항을 이제 돌파해 주면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쌍봉을 한번 만들어주고 죽을지 아니면 뭐 이 추세적인 흐름을 살려서 뭐 7파, 뭐 9파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5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큰 흐름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략적인 목표치는 도달을 한 상황이다. 그래서 약간 오버슈팅도 좀 나온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뭐 실적이 받쳐줘서 이렇게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소멸되는 시점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뭐 추세적으로 꺾였다라고 생각은 하기는 어렵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쌍봉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고점을 돌파하고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지금은 이제 조금 조심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접근한다면 저점 매수를 최대한 싸게 노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손절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추세적인 대장주가 아직은 추세적인 관점을 살려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요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뭐 전저점국은 7,000원대를 뭐 이탈해 버린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나 원전 관련주들은 조정기로 좀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동안 달려왔던 한 달 정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이런 종목도 이제 보성 파워텍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쉽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잘 한번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슈가 지금 좀 소멸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는 부분도 이전만치는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랑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들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경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를 꿀떡 삼키는 거를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면 돈바스 지역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먹고 그다음에 나토 가입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조율을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협상을 열어놓고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전쟁 관련해 갖고 우리에게 조금 더 충격을 크게 줄 수 있는 뭐 임팩트 있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확전이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 뭐 핵폭탄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3차 대전이 발발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뭐 0.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멸해 가고 있는 이 전쟁 이슈,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에 이제 적응을 좀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대로 이제 뭐 좀 이어지다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협상이 좋게 마무리가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쟁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뭐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곡물 관련된 부분들이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곡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움직일 수도 있긴 한데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조정도 받고 쉬었다 가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단기간에 또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할 때는 뭐 쉬어갈 때 붙어서 우리가 수익을 또 내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너무 또 시세가 크게 나왔을 때는 조심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시장의 이슈거리가 지금 좀 좋아졌잖아요.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잡고 이렇게 완만하게 저항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흐름에 있고 코스닥도 오늘 2,570포인트 저항 자리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장 상승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나스닥이 지금 저항 구간에서 조정을 한 파동 받을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톡 참여 방법 있습니다. 샵 0082로 2주현 보내주시면요. 제가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풀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전쟁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서 시장의 어떤 키워드적인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쟁 관련된 부분들 지금 재료가 약간 소멸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임팩트 있는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다음에는 힘들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세요. 그러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죽지는 않을 거고요.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뭐 단타나 이런 부분들 노리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자재 관련주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페인트 관련주들 여러분 상승 흐름 굉장히 좋았던 거 보셨나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 가구라든지 이 뭐 인테리어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좀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시멘트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였었습니다.
뭐 고려 시멘트 계속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도 드렸었고, 시멘트 하면 고려 시멘트를 보고 건설주를 보면 일성건설을 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 건설 섹터 이야기를 드릴 때 이야기 드렸었는데, 며칠 전에 또 돌파 나오는 시점에서도 또 이야기 드렸었죠. 고려 시멘트도 급등을 했었고, 결국 이제 시멘트의 쇼티지, 이게 이제 뭐 이틀치뿐이 안 남았다, 뭐 이런 좀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만들어 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시멘트 가격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인상이 될 거다, 업계 관계자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뭐 레미콘 파업이 여름에 있을 거다라고 미리 또 다 이야기를 드렸었고,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과 다 맞물려서 지금 출하량이 뭐 충분히 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로 이 시멘트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오늘 잘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 정책적으로 주택 공급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규제도 완화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결국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올랐고, 이제 이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흐름에서 시멘트라든지 건자재 관련주들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 올라가면 페인트 칠 해야 되니까 결국 페인트 관련주들도 이슈를 받은 것 같고요.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 섹터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큼직하게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하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제약바이오주들 있죠. 4월 달에 혹시나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 열어놓고 우리가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바로 시원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셔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고민인 종목들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체험방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가족방 분들하고 똑같이 매수 시그널들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중에 매매할 종목이라든지 종가에 매수할 종목이라든지 얼마에 사야 되고 뭐 왜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샵 0082로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날 때 5분 추첨을 통해서 하단에 고지가 나갈 겁니다. 지금 샵 0082로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다라는 부분 안내해 드리겠고,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문의 주신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이고요. 포인트 모바일 27,000원에 비중 20% 문의 주셨는데, 일단 27,000원이면 평단이 좀 상당히 높으시네요. 자, 지금 사업 보고서 때문에 상장 폐지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지금 보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가 나왔었고요. 주권 매매 거래 정지, 뭐 풍문 보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조회 공시 요구가 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감사 보고서가 지연되는 부분인데,
감사보고서 발행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가 지연될 예정입니다라고 했어요. 충분한 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비용을 썼는데 그 비용에 어디에 썼고 어디에 결제를 해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회계감사를 받을 때 이 감사 보고서가 적정으로 안 뜨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아마 요구를 회계법인에서 했을 거고,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좀 늦어집니다라고 공시가 떴어요. 그런데 29일 날, 22일 날 요 공시가 뜨고 29일 날 지금 보면 매매 거래 정지, 풍문 또는 보도 관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해라 하면서 거래 정지를 시켰는데, 조회 공시 요구죠. 감사 의견 비적정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장을 3월 30일까지 이렇게 이제 뭐 언제라고 기간은 안 정해놨네요. 3월 30일 10시 예정되어 있는 이때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뭐 못한다라고 좀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연장을 해놨는데 날짜를 뭐 특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달 30일이 이제 주총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이 감사 보고 의견 비적정 풍문이 있다,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하고 지금 얘기를 했고, 답변 시한이 3월 30일이에요. 내일 장 마감 18시까지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내일 아침 장전까지 해라라고 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요. 항상 이렇게 그 시간을 갖다가 보통 하루 정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 결과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그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상폐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 제기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요. 개선 기간 부여해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될 거예요. 지금 뭐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뭔가 뭐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일단 꾸준하게 또 실적이 나왔던 기업인데, 뭔가 어떤 뭐 비용 처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전에 그 보면 세우 글로벌이라고 있어요. 이제 유승민 관련주로 대권 그 경선의 후보로 나오는 종목 분이었기 때문에 요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막 드려갖고 수익을 크게 한번 냈는데, 또다시 이제 상승기가 와서 요때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수익을 안 파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경선까지 가져가보겠습니다 했는데 거래 정지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요때.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거래 정지 꽤 오래되어 있었죠.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물론 수익도 거의 뭐 7, 80%를 다 보고 나오셨는데, 요렇게 이제 기업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뭐 감사 보고서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상장되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업이니까 더더욱 그랬을 거고,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요건이 좀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감사 보고서를 일단 적정으로 못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뭐 회사에서 내놓는 답변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작년 예상되는 뭐 영업이익도 한 70억, 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실질적으로 맞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하나의 해프닝으로 또 지나갈 수 있지 않겠나. 다만
뭐 해프닝 치고는 뭐 주주분들께 굉장히 좀 걱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 나오던 회사니까 뭐 저 회계 장부 자체가 완전히 그냥 뭐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뭐 비적정이 뜬다든지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기업이 지금 상폐가 될 정도의 실적은 제가 봤을 때 아니다. 그래서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뭐 횡령 배임이 갑자기 뜨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뭐 거래 정지돼 있다가 아까 세우글로벌처럼 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으로 이 종목은 일단 힘내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하소연 맨날 하셔도 받아들여집니다.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뭐 소식들 서로 보이면 올려도 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혼자서 고민하시고 전전긍긍 하시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영보화학이에요. 자, 영보화학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다가 시세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제 한 차례 눌림 받고 또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 추세적인 저항을 돌파를 해놨습니다. 하락 추세 흐름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지금 전환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던 거, 뭐 매물 소화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흐름이었다 생각할 수 있겠고, 조정도 상승폭의 중간까지 이제 잘 받아놓고 다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재료 자체가 영보화학이 제가 이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는 종목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 알아보고 다 알고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재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세가 시원시원하게 나온 거는 분명히 굉장히 좀 큰 호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우상향 추세를 일단 차트를 상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 때문에 올랐나? 뭐 실적이 그렇게 대단하게 좋아진 건 아닌데 일단 저평가된 부분이 실적 발표 나올 때 보통 이런 것들 이제 부각되면서 좀 올라가거든요. PBR, 저 PBR 관련주 맞죠? 저 PBR 관련주이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서 만약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 요 전고점 저항 자리를 목표로 타겟으로 잡으시고요.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쉬다가 위로 시세를 뽑아주면 그때는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금 눈에 보이는 저항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고점 저항들끼리. 그러면 거래가 한번 여기서 터져주면서 양봉이 나와주고 이날 시세 한번 주고 쭉 이렇게 밀려 내려왔던 종가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 위에서의 뭐 조정 하루 이틀 정도 주고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500원짜리를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라고 좀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 4,400원이시네 평단이. 그러면 약수익권이신데 뭐 요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수익을 왜 익절을 안 하실까요? 수익이 더 크게 뭐 먹겠다 이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익을 한번 좀 챙기시는 게 좋지 싶어요. 이 손절가까지 기다리시면 하긴 뭐 손절가 기다려도 수익권이시네요. 4,500원 익절가 잡으시고요. 4,500원 오면 수익이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판 것을 한번 자책하시고요. 반성하시고요. 그리고 정리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뭐 올라가주면 그대로 4,500원 안 깨지고 움직이면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위로 시세 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 1차적으로
5,700원 잡으시면 되고 분할로 올라갈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0원 2차 목표가 신고가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39,100원에 30%에. 아이고, 수익이시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가격대에 어떻게 이걸 사셨어요? 한 1년 거의 됐습니다, 간지가. 그렇구나. 요번에 사신 게 아니라 네. 한 1년 정도 기다리셔갖고. 네. 아이고, 그럼 뭐가 궁금하십니까, 선생님? 어제 45,000원까지 갔는데 네. 그 시기를 팔 시기를 놓쳤는 것 같네요. 원래 45,000원에 팔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파셔도 되는데. 그 조금 더 올라갈까 싶어갖고 기다렸는데 오늘만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자, 한국항공우주는 한동안 굉장히 좀 큰 악재들이 있었었습니다. 그죠? 혹시 알고 계세요? 네네. 그래갖고 이 보시면 주가 이렇게 빠졌던 게 그 악재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빠졌던 건데, 네. 뭐 팬데믹 때 이제 뭐 거의 바닥치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요거는 큰 흐름에서는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네. 뭐 최근에 뭐 방산주들 좀 부각받으면서 상승 흐름들 강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관련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금 어떤 이슈적인 부분이 이 전쟁 관련주들 꺾이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뭐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 일단 그 실적적인 부분이 2022년도에 뭐 1,400억 나온다라고 지금 추정치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주가는 시총이 4조가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는 실적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뭐 보람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 2023 성장이 굉장히 가팔라요. 네. 올해 전망이 1,400억인데 2023년도 내년에는 2,260억이에요. 네. 내후년도에는 3,700억이에요. 그럼 한 이 정도 3,700억 내후년 정도의 실적이다 하면 네. 지금 뭐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실적적인 앞으로 미래에 발생한 실적을 주가가 좀 많이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추세가 상승으로 네. 이렇게 잡혀가지고 네. 지금 뭐 저항 구간 때도 다 뚫어놔 줬고요. 네. 그래서 45,000원에 선생님이 딱 그 파셨으면 정말 괜찮은 가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예. 아유, 그 뭐 선생님 몇 프로 차이 안 나는데 뭐 7%면 클 수도 있지만 네. 뭐 또 더 내려가 갖고 수익이 쪼그라지는 것보다는 파는 네.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일 조금 오르면은 매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내일 조금 올라가면요? 네.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고마. 아니 올라갈 것만 생각하시고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떡하시지? 그죠?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선생님 딱 애매하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지금 요거 조금 올라가면 팔고 싶은데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잖아요. 네. 보면 지금 이렇게 저항자리 돌파한 구간까지는 한번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내일 뭐 한 차례 더 밀었다가 네. 그렇게 또 올릴 수도 있고, 아직 추세적으로는 요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이 예. 뭐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N자 상승 나왔던 그런 폭에 다 도달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파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은 예.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요 내려오다가 여기서 요렇게 또 반등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끝이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일단 선생님 목표가까지 왔고 지금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추세를 뭐 견뎌내고 다시 올라가면 좋지만 빠져버리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아리까리하다, 그죠? 그러니까 상담을 주신 거죠. 네. 그러면 딱 절반 내일 아침에 시가에 팔아버리세요. 반지만요? 네, 반절만 딱 팔고 네. 또 반절 들고 있으면 선생님 반절은 일단 수익을 챙긴 거니까 예, 예. 예, 그걸로 이제 또 이 종목이 만약에 또 좋은 종목이니까 쭉 밀려가지고 가격이 또 싸진다 그러면 또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반절 팔고 반절은 요 지금 48,000원짜리 돌파를 했으니까 예. 뭐 4만 원까지는 뭐 내가 조정 나오는 것까 한번 지켜보자 생각하시고 좀 더 예.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절반은 아니면 네. 뭐 반 팔고 그럼 보다가 이게 더 빠질 것 같다. 요 추세대 하단자리 이탈한다. 여기 깬다 4만 원을. 예, 예. 예, 그러면 다 팔아버리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예, 예. 선생님 뭐 이게 명쾌한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요. 네. 7% 수익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손실이 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고 있는데, 물론 뭐 수익 15% 보시다가 한 5% 보게 되면 기분은 나쁘실 수 있습니다만은, 뭐 또 주식 하다 보면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네, 또 좋은 종목들 있으니까 네. 정리하시고 또 저평가되어 있고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한번 잘 골라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대한강통신이에요. 대한광통신. 네. 아이고, 네. 오래됐어요. 네네. 이제 3,605원에 샀는데요. 네. 계속 떨어져서 그냥 놔둬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손절해야 되는데 회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지금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뭐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려는지 그것도 보장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요. 네, 일단 대한광통신이 그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뭐 요번에 하락 파동의 한 중심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가격이 한 3,400원 정도, 정말 잘 되면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유, 그럼 많이 올라오네요. 그 정도 올라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선생님이 탈출하실 텐데. 아니, 그러면야 좋지만은 어느 선에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되나 없어버리고 싶어요. 회사도 안 좋고. 예전에 제가 대한광통신 이거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진단해드릴 때도 계속 손절하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아유, 제가 못 들었어요. 네, 이게 그 안 좋아진 이유가 사실 이 전선 중에서 광통신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머리카락보다 얇은 뭐 그런 이 라인들을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전선들을 쓰는데 문제가 이제 굉장히 괜찮았다가 중국에서 저가 이제 이 발주 물량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을 이제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제 회사가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금기를 한번 일단 거치고 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2년 연속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요 같은 쪽에서 어떻게 그 가격 경쟁력을 더 확보하지 못한다 하면 저는 사실 대한방통신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사업이라든지 무언가 좀 어떤 그런 새로운 기대치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주총을 하는 시점이니까 요번에 주주총회에서 신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갈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싶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흐름이 좀 강하게 반등 나와주는 모습이 잡힐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이제 하락 추세를 계속 만들고 내려오는 종목이 뭔가 특별한 호재가 없는 다음에는 상승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0원 정도 오면 선생님, 혹시나 지금 많이 빠졌고 저점 구간에서 이제 돌리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제 반등이 좀 잘 나와줘가지고 3,000원에서 뭐 한 3,200~300원 정도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매도를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손실이 꽤나 크시겠지만 지금 손실 나고 있던 거에서 회복하는 부분만큼은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라도 올라갈 수만 있으면요. 움직이더라고요. 맨 땅으로만 들어가더니. 그렇죠. 이제 지금 장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완만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 뭐 2,300원 저항 자리도 또 뚫어놔 줬고, 요 바로 위로는 2,500원이 또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뭐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요 추세적인 상승 흐름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유지만 돼주면 제가 봤을 때 뭐 3,000원까지는 완만하게 좀 올라오지 싶어요. 시장만 뭐 크게 중간에 나빠지지 않는다 하면 괜찮지 싶습니다. 사실 조정은 좀 충분히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한 차례 올려주게 되면 그때 좀 손실폭 줄여갖고 선생님 빠져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일단 생각해 두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자, 여러분,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궁금하시고 종목들이 이제 변동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주식시장에서 이제 거의 뭐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했던 시점까지 하면 한 2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겪어봤던 다양한 경험들에서 나오는 그런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고 그런 조언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주시고 이벤트 진행 중인 거 아시죠? 물어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체험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장중에 좀 매매도 하시고 아니면 종목들 변동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수시로 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시면 여러분들 체험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네요. 현대백화점 준비되어 있고요. 85,000원 매수가 비중 20%십니다. 85,000원.
자, 상당히 좀 상단에서 잡으셨는데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뭐 백화점 관련주들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다들. 자산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그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유는 실적이 꾸준하게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장성이 부재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백화점 사업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021년도 작년에 2,644억 달성했고, 2020년도 막 팬데믹 처음 터졌을 때도 흑자였습니다. 1,300억. 그래서 대략 한 3,000억 정도에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상황인데, 올해 3,400억 영업이익 예상되고 내년에 4,000억, 내후년에 5,200억, 매출도 3,900억에서 3조 9천억에서 4조 2천억, 4조 7천억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고 추정치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회사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그동안은 이제 계속 하락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장기간 이제 하락 트렌드를 형성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 좀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인 이제, 요 트렌드 라인, 장기적인 트렌드 라인은 일단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조정이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저점을 잡아가고 고점을 높여가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흐름을 제가 봤을 때는 벗겨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세 흐름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요거는 뭐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 만약에 뭐 요번에 뭐 장이 또 밀려갖고 나올 그런 건덕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내려오면 뭐 이 저평가 뭐 실적주 저점 매수 기회다 생각하고 이런 데서 사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뭐 요 내려왔다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추세 저항 자리를 돌파해내고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고점 저항 자리, 여기가 한 8만 원 정도 좀 안 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은 넘어설 거예요. 실적대로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가야 됩니다. 2배 이상 올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될지는 일단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산주 붐이 일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백화점주들이 막 그 정도까지 올라가겠나 생각은 드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한 차례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했던 그 시점을 생각한다라면, 가격 저항인 뭐 10만 원, 요거는 한 차례 도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치는 대략 한 11만 원 될 텐데, 그래서 일단 목표가 10만 원 잡으시고요. 좀 강한 매물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 일단 올라가면 한 차례 정리하셨다가 수익 챙기고, 나중에 또 조정 나오면 그때 가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목표가 10만 원 잡으시면 됩니다. 시간 투자 좀 하세요. 자, 문자 또 문의를 주신 종목이네요. 갤럭시아 모니터리, 갤럭시아 모니터리입니다. 자, 오늘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한 차례 좀 올라줬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종목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 드리면서 요렇게 비슷한 흐름에 놓여 있는 시장과 비교 분석해 드리면서 거의 시장과 똑같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이 종목이 요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한 차례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 구간 돌파하고 나서 시세가 나오죠. 이 전자 결제 관련주들이 오늘 괜찮았어요. 사실 그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 며칠 전부터 좀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 결제 관련주들 미국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KG 이니시스가 좀 부각을 받았던 거는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인데,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NFT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12,500원의 비중이 40%예요. 12,500원이면 요 딱 지금 갭 구간 딱 부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하락할 때 전저점 구간을 갭으로 이렇게 떨어진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사실 요런 갭 하락이 나오면 손절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갭 상승과 갭 하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일단 잡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예전에도 공방할 때나 노란톡방에서 갭에 대한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갭으로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서 추세가 완전 꺾이는 종목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실폭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건데 다음에 제가 공방할 때 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방 참여하시려면 여러분 노란톡방에 들어와 있으시는 게 좋으니까 샵 0082 이주현 누르셔가지고 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참여 가능하실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아침 8시 50분에 공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참석하셔갖고 선생님 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갭 구간은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매수가가 12,500원인데 요 가격대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오늘 받은 거예요. 돌파를 못하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여기서 이제 시세를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뭐 그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일단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주체에서 물량을 다 털어 먹었다 이렇게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싶고요. 오늘 하루만 봐서는 일단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분봉상에서 우리가 흐름을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는 놓여 있어요. 물론 일단 거래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이 돌파한 가격대를 이탈시키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한 차례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12,500원 갭 저항 구간을 뚫어내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때 선생님은 정리를 하시는 관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1,600원이란 가격대는 이제 더 이상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돌파한 가격대이기도 하고 요 구간부터 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기를 이탈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조정을 좀 한동안 겪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오면 정리한다 이거 생각하시고요. 1,6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것도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갤럭시 모니터링은 이렇게 도움 드렸고요. 다음 분은 전화 연결되어 있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B 오토시스요. KB 오토시스요. 네. KB 오토시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이 매수가가 8,500원에 비중이 한 10% 되는데요. 네. 지금 제 기준으로 한 30% 정도 마이너스인데 네. 한 10% 정도 더 추가를 해서 평단을 낮추면 좋을지 아니면은 그게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매도점을 어느 정도 선에서 잡아야 될지 그것이 궁금해요. 자, 정말 거래량 없는 종목을 사셨다, 그죠? 네. 8,500원이시면 이게 이제 언제쯤 사신 거예요? 이렇게 주가 올랐다가 한참 내려올 때 사신 거예요? 아니요. 한참 수익이셨어요? 수익 잠깐 났는데 못 팔고. 추가 매수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 평단이 8,500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더 많이 빠졌으니까 더 10%를 추가할지 아니면
어느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손절 시점을 좀 놓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예. 일단 회사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지금 장부상 딱 봤을 때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흐름의 장부인데, 실적이 2021년도에 정말 안 좋았어요. 네. 지금 이게 4분기까지 나온 적자 전환을 아마 했을 겁니다. 실적이 이건 발표됐을 텐데 공시 확인하셨어요?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자, 보면 2월 16일 날에 뭐 추정치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걸 보면 대략 32억 정도가 적자로 적자 전환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라인들이 자꾸 이렇게 빠르게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매출 감소했다. 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원자재 조달 비용 증가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났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원활해지고 하면 다시 좀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또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좀 찾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작년 한 해 적자였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오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은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굳이 뭐 지금 손절을 할 필요는 없지 싶어요. 이대로 일단 보유를 하시고, 만약 이 저점 구간인 5,600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네. 한 4,50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두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추가 매수 물어보셨잖아요. 예, 저도 지금 딱 보면 내리다가 멈춰서 옆으로 기는 것 같으니까 뭔가 저점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 봐서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요, 요거를 지금 추매하기보다는 이게 여길 또 저점 깨고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세적으로 좀 상승으로 올라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한 6,400~500원 위로 주가가 한번 올라오면 추세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고요. 6,400원 위로 주가 한 차례 올라왔다가 다시 눌림이 나올 겁니다. 그 눌림 때 6,400원 갔다가 내릴 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시겠죠? 6,400원 갔다가 또 눌리면 그때 또 전화 연락하라고요? 네네. 아니면 선생님도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또 물어보세요. 6,400원 넘었습니다. 이렇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올라갔다가 눌릴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만약에 5,600원을 깨고 얘가 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줄줄줄줄 빠져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4,500원에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5,600원을 깨면은 추가를 하게 되면 4,500원에 사고, 아니면 그 5,600원 안 깨고 6,4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눌림목에서 추가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려오는 방향 그대로니까 여기서 이제 저점인 것 같은 데는 우리 생각인 거고, 이제 저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돼야 거기가 저점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뭔가 적자로 전환이 됐고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에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건데, 이게 저점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아니라 적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흐름을 지켜보고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완만하게 만들어진 지점에서 눌림이 나올 때 우리가 공략을 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자, 다음 분 채팅에서 문의를 주셨네요. 영진약품. 자, 영진약품 5,900원에 비중 10%. 짱구님이신데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물타기해서 내려놓은 단가입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물어보셨습니다. 아, 짱구 목소리 성대모사 할 수 있는데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영진약품 5,900원이면 평단 많이 내리셨네요. 그죠? 예전에 상담할 때 막 정말 8,000원대 막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했는데 5,900원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주가 흐름을 봐서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일단 이 4,000원짜리 지켜주고 반등이 한 차례 나와주면서 추세를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4,000원 이탈하면 안 되겠고요. 지금 오늘 시세가 좀 나왔다 밀렸다 그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 화일약품이라든지 우리바이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시세 탄력이 좀 괜찮았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쪽 섹터로 지금 뭔가 바람이 좀 이렇게 탁 바뀌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오늘 포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요거 일단 보유하셔야겠죠. 윗꼬리 잡았기 때문에 조정이 이렇게 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또 내려올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가 5,000원 가격대, 뭐 요 가격대는 이탈 안 하면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매수가 오면 정리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 올라오면 여기가 딱 저항이긴 하거든요. 6,000원 가격대가 저항인데 요번에 올라오면 뭐 이건 이제 진짜로 가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뭐 더 지켜봐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차트가 될 것 같은데 요게 큰 그림에서는 지금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고 물타기 해갖고 평단을 이렇게 이제 낮추신 건데 매수가 오면 일단 뭐 비중 절반이라도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원 정도 오면 비중 절반 정리하고 저항이니까 거기 이제 돌파하고 또 슥 눌림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한 번 더 하시면 평단 한 번 더 낮추시고 또 가져가실 수 있는 뭐 그런 흐름도 될 겁니다. 영진약품 일단 KT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긴 관점으로 보면 뭐 큰 수익을 또 줄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요. 일단 크게 손실권에서 본전 오면 본탈한다라는 관점으로 추가 매수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6,000원 오면 정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6,000원 돌파하고 또 추세 이렇게 또 상승으로 잡아 놓으면 그때 가서 또 뭐 매매할 자리가 나오면 또 매매하면 되니까 지금은 본탈만 딱 신경 쓰시고 또 올라와 가지고 갑자기 또 욕심으로 바뀌셔 가지고 또 매도 못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고생하셨던 거 생각하셔 가지고 잘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문의 주신 게 신한지주 문의 주셨어요. 신한지주. 예전에 신한지주 문의를 저한테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략 뭐 한 요쯤에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요 한번 푹 내렸다가 올라왔을 때 문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 KB금융하고 우리금융하고 은행주들 정말 잘 가는데 신한지주만 안 가요 하시면서 그래서 그냥 배당 받으시고 이후에 또 올라갈 거니까 계속 가져가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잘 올라왔죠. 매수하신 가격이 38,500원인데 비중이 10%십니다. 아웃사이더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도 좀 이야기를 주셨으면 참 좋았는데 신한지주 사실 뭐 지금 팔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전고점 저항자리 오늘 살짝 뚫어놓고 윗꼬리 달아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일단 보시면 여름부터 이제 조정 나오던 이 파동이 끝나고 추세를 전환을 시켰습니다. 추세를 전환을 하고 지금 뭐 트렌드적으로는 뭐 이렇게 트렌드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뭐 요렇게 이제 트렌드를 형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저항대까지는 뭐 한번 갈 수 있다 생각을 하면 한 43,000원? 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목표치 잡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완만하게 저항 구간 돌파해 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신한지주 뭐 연말에 배당 한 번 더 받는다 생각하고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1%대 이자를 받는 것보다 3%대, 4%대 이자를 받게 되면 3배, 4배 정도의 그 숫자가 크게 찍히겠죠. 지금 대출을 많이 풀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익으로 돌아올 거고, 물론 뭐 금리 올라가서 이자 받는 수익률만큼 예금 이자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항상 은행은 수익을 냅니다. 그죠?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인 다이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신한지주는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신고가까지는 한번 보세요. 43,000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코너.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 도노 리포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한 종목,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시세가 한 번씩 다 나왔어요, 그죠? 보면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세 나왔다고 오늘 조정 조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던데. 비덴트도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저항 구간대까지 조정 눌림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요거 뭐 살짝 이탈시키는 흐름들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한 21선 정도를 이동평균선을 보시고요. 한 차례 조정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뭐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계속 증가할 거다, 그죠? 증가하진 않더라도 계속 지금처럼 조 단위의 매출과 이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종목은 건설 관련주, 건자재 관련주 중에 하나 가져왔습니다. LX 하우시스라는 종목이고요. 며칠 전부터 이제 꾸준하게 요 건자재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나올 때부터 지켜보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LG 쪽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다라고 봐야겠죠. LX니까 LG, 그 다음에 LS, 그 다음에 LX,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창호, 벽지, 유리, 바닥재, 뭐 건설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인테리어부터 해가지고 이 건자재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이쪽 섹터를 당연히 보는 거고요.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오늘 한 6% 정도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대형주인데 보면 이 종목이 평소에 주가 흐름 보면 6% 오른 거면 굉장히 강하게 오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날 3월 11일 날 한 9% 올랐고 오늘 6.4%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기준에서는 장대 양봉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오늘 꽤나 나왔고,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 저점에서 저점을 잡고 이제 추세적인 전환 흐름이 잡히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을 담아 놓으신다라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전고점 저항 자리 돌파했습니다. 내일 제 생각에는 음봉 떨어질 가능성, 갭 띄워놓고 음봉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아예 시가부터 하락 출발해서 이 저항 아래로 또 음봉 눌림을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내일 음봉이 저는 예상이 되는데, 뭐 시세를 바로 이렇게 터뜨려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음봉이 나온다라면 종가쯤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지금 사면 안 되겠다, 전략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또 드릴 테니까 샵 0082 이주현 지금 보내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중장기 종목들, 중장기는 아니지만 약간 스윙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보면 기업 가치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분명 존재를 하고요. 너무 이렇게 뭐 매매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 뭐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실적 추이를 보면 올해 뭐 한 7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한 10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시가총액이 6천억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아우 대단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년에 나올 실적, 그리고 이 건설 경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좋아진다라고 하면 분명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적정 주가, 내년에 나오는 적정 주가는 항상 기대치를 선반영한다, 그죠?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뭐 한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는 이 하락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8만 원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좀 목표가로 잡고 그러면 저점 매수를 어디서 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이 이탈이 되는 시점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입니다. 사실 나스닥 선물 차트를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채팅창에서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께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선물적인 관점에서 14,300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지수로 보면 13,850포인트, 요 구간을 지금 돌파하면서 저항 구간 돌파하고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저항 자리는 어디냐 하면 14,500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저항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도 지지 저항을 굉장히 좀 강하게 여러 번 받아줬던 그런 구간이고 올라갈 때도 저항을 한 2차례 받았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뚫어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상승 1파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저항 자리 구간 살짝 돌파해주고 조정이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참고해 두시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미선물 시장 흐름 좋기 때문에 오늘 여기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750포인트가 바로 이런 가격대와 맞물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살짝 돌파 시도했다 음봉인데 뭐 내일 정도 돌파 테스트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저항 구간과 함께 보시고 오늘 밤에 만약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 하면 뭐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는데 2,750포인트 좀 강하게 딱 뚫어내 놓고 눌림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외국인들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데 외인들의 수급이 한 차례 좀 강하게 들어와 주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저항 구간들을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만들어진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말이기 때문에 신규 강세 섹터나 테마 탄생할 가능성 있다라고 방송 초반에 이야기 드렸었죠.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들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사항이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이 시간에 뵐 때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수익 많이 내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